녹화를 시작합니다. 야, 병문아, 이 자리 그대로야? 이 자리 그대로야? 아니, 앞자리 당겨졌어? 왜? 물좀 마시게. 물 뜯었어. 뺏겼어? 안 뺏겼어. 너 여기 앉아. 현우가 힘들 때 날아갔어. 현우가 힘들 때. 내가 보냈지. 자, 얘들아. 친구들. 잘 앉았냐? 자, 오늘 중화반응의 양적 관계를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몰농도의 정의에서 용질의 몰수는 용액의 몰농도에다가 용액의 부피를 곱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중화반응의 양적 관계에서 꼭 알아둬야 할 게 우리가 M1몰 농도 V1 리터인 산의 몰수는 M1 곱하기 V1이라고 그랬고요. 그러면 N가산 M몰 농도 V리터인 산이 낼 수 있는 수소이온의 몰수, 그는 NMV, N 곱하기 M 곱하기 V로 구해낼 수 있다고 그랬고요. 같은 방법으로 N-가 염기 M-몰 농도 V-리터인 염기가 낼 수 있는 수산화이온의 몰수는 N-M-M V-를 곱해서 계산한다고 그랬죠?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완전히 중화될 조건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완전히 중화될 조건. 완전 중화 조건이죠. 꼭 기억을 해 둘 필요가 있다. 선생님 강조하는 이유가 있지? 성민이? 예. 완전 중화 조건이 뭐였지? 완전 중화 조건은요. 네. 완전 중화 조건. 이게 염기랑 산의 양이요. 완벽하게 똑같아가지고. 그거 한 70점. 우리가 완전 중화 조건이면 산이 내는 수소이온의 몰수하고 염기가 내는 수산화이온의 몰수가 같을 때 완전 중화 조건이라고 한단다. 상민아. 예. 알겠지? 네. 상민이 친구가 얘기했듯이, 자, 그러면 N가산 M몰 농도 V리터인 산이 내는 수소이온의 몰수는 뭐지? 그렇지, 잘했어요. NMV. 그래도 살아있는 친구가 있어. NMV고 N-가 염기 M-몰 농도 V-리터인 염기가 내는 수산화이온의 몰수는 뭐였지? 그렇습니다. N-N스타 할게요. M-스타 V-스타 이렇게 할게요. 그죠? 이게 완전히 중화될 조건이다라고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 상태가 되면 우리가 중성 상태가 된다. 중성 상태 용액이다. 중성 상태 용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요거는 수소이온의 몰수죠. 산이 내는 수소이온의 몰수. 오케이? 얘는 뭐였지? 염기가 내는 수산화이온의 몰수. 이게 된 겁니다.
알겠지? 아따 그래 친구들. 예. 자 그러면 이게 완전 중화 조건인데 자 1번이라 해보다가 자 우리가 NMV가 요거를 뺐어요. N 스타 M 스타 V 스타를 뺐는데 이게 더 커. 에? 요 조건이야. 요 조건이면 수소 이온이 많다는 거잖아. 수소 이온이 많으니까 이거는 무슨 용액이냐? 산성 용액이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두 번째 NMV N 여기 이제 거꾸로 양수가 나오기 때문에 V 스타가 뺐어요. NMV 거꾸로 뺐는데 이것이 양수야. 그러면 수산화이온의 몰수가 많다는 거죠. 수산화이온의 몰수가 많으니까 무슨 용액이지? 염기성 용액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관계를 활용해서 다음 문제를 꼭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제 문제를 낼게요. 알겠지? 아따 그래. 자, 1몰 농도 HCl 수용액입니다. 우리가 강산 강염기만 취급해요. 강산 강염기의 특징 이온화도가 1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중화 반응에 있어서 생성된 물의 부피는 무시합니다. 생성된 물의 부피는 무시해요. 생성된 물의 개수가 많으면 중화열이 많기 때문에 혼합용액의 온도가 올라가겠지만 혼합용액의 부피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생성된 물에 의해서 그걸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온화도는 얼마다? 1. 자, 1몰 농도 HCl 수용액 100ml와 1몰 농도 NaOH 수용액 50ml를 혼합을 했어요. 자, 혼합을 했다. 혼합했습니다. 이때 혼합용액의 pH는 얼마냐? 단 25도씨. 몇 도씨? 25도씨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 25도씨라는. 자, 25도씨에서 산성 수용액이든 염기성 수용액이든 중성용액이든 간에 25도씨에서 수소이온, 다시 말해서 옥소늄 이온 곱하기 수산화이온의 곱은 항상 10-14승 몰퍼리터의 제곱으로 일정하다라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혼합을 했어. 이때 혼합용액의 pH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 혼합용액의 pH는 얼마일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알겠냐?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이지. 자, 우리가 정의를 활용하면 자 pH부터 봅시다. pH는 뭐에다 pH의 정의가 뭐였지? pH는 산성과 염기성을 구별하는 거. 그렇지. 마이너스 로그 10에 수소이온. 다시 말해서 수소이온이나 옥소늄 이온이나 똑같다 그랬어요. 요게 pH였어요. 알겠죠? 에? 자 그러면 잘 봅시다. 여기서 이 애가 낼 수 있는 수소이온의 몰수를 한번 계산해보자. 수소이온의 몰수 1몰 농도 HCl 수용액 100ml에 들어있는 수소이온의 몰수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랬지? NMV N이 얼마냐? 1이네 그죠? M은 얼마냐? 1몰 per 리터. V가 뭐지? V는? 잘했어 0.1리터. 그러니까 계산하니까 1몰 농도 HCl 수용액 100ml 속의 수소이온의 몰수는 몇 몰?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0.1몰이다 라고 하는 걸 계산할 수 있어요. And 1몰 농도 NaOH 수용액 50ml 속에 들어있는 수산화이온의 몰수를 계산해보자. 수산화이온의 몰수 계산 어떻게 하지? NMV래. NMV N이 얼마니? 1이지. M이 얼마니? 1몰 per 리터 곱하기 V가 얼마니? 0.05리터 계산해봐라. 얼마니?
이게 이걸 잘하잖아요. 이거 0.05몰밖에 안 되네. 섞었어. 그러면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1대1의 비율로 반응한다며. 그러니까 혼합용액, 이 혼합용액 속에 자 혼합용액을 섞였을 때 생성된 물의 개수는 몇 개일까? 생성된 물의 개수 몰수는 0.05몰이 생기겠지? 0.05몰이 생겨요. 이 0.05몰을 질량으로도 환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0.05몰이 차지하는 부피는 무시한다 그랬죠? 네, 무시한다 그랬고. 그럼 이걸 질량으로도 환산할 수 있어야 돼. 자, 생성된 물의 질량. 뭐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이 물의 질량으로 환산해 보자. 자, 0.05몰은 질량으로 얼마나 될까? 0.05몰 곱하기 18g이 몇 몰이니? 1몰이지? 예? 그래서 이걸 몰몰 없어지면서 18 곱하기 0.5면 생성된 물의 질량이 얻어지겠지? 생성된 물의 질량. 그리고 생성된 물의 질량, 생성된 물의 부피는 무시. 꼭 알아도 생성된 물의 부피는 무시. 자, 그러면 혼합용액의 pH를 계산해야 돼. 자, pH는 수소이온의 개수를 알아야 돼. 수소이온의 개수. 그러면 얘가 0.1몰, 0.05몰이니까 얘가 더 많잖아. 이걸 빼야지. 남은 수소이온의 몰수는 얼마니? 그렇지. 남은 수소이온의 몰수는 얼마냐? 0.1에서 0.05를 빼면 0.05몰게 나와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남은 수소이온의 몰수. 알겠냐? 그럼 pH를 구해야 되는데, 자, pH는 이렇게 구해요. 결국은 수소이온의 몰 농도를 구해야지. 자, 그러면 수소이온의 몰 농도 또는 똑같아요. 옥선율이온의 몰 농도 똑같아. 이거는 어떻게 구하지? 자, 혼합용액의 부피가 몇 리터니? 혼합용액의 부피가 몇 리터야? 100ml, 50ml를 더해. 생성된 물의 부피 무시. 100ml하고 50ml를 더하면 150ml지. 그럼 0. 얼마지? 15리터 분해. and 0.1몰에서 빼기 0.05몰을 뺀 게 남은 수소이온의 몰수. 요걸 계산을 해보니까 0.15리터분에 요거 계산하면 얼마냐? 맞네. 0.05몰이 남았네. 남은 수소이온의 몰수죠. 0.05몰. 그러면 몰 퍼 리터 요거 계산하면 얼마냐? 3분의 1몰 퍼 리터니까 결국은 3분의 1몰 남았네. 그죠? 3분의 1몰 농도네. 그죠? 자, 오늘 pH 어떻게 구하지? 자, 혼합용의 pH는 마이너스 로그 10에 수소이온의 몰 농도 얼마? 3의 마이너스 1승. 맞지?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승이잖아. 그렇지? 3의 마이너스 1승. 이걸 계산하면 얼마냐? 마이너스 1이 앞으로 튀어 넘어가니까 pH는 로그 10의 얼마? 3이야. 요거는 그냥 근사값으로 0.48 이렇게 477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러면 혼합용액의 pOH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 혼합용액의 pOH는 얼마냐? pH하고 25도씨에서 pH하고 pOH 합은 얼마지? 14야. 그러면 결국은 pOH는 얼마게? 14에서 빼기 0.48을 빼면 14에서 0.48을 빼면 13.5인가? pOH는 이 혼합용액의 pOH는 13.5이네. 이런 식으로 봐. 알겠냐? 자, 적어놓고 관련된 내용 또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적어!
뭐 먹냐? 약? 안 적어도 돼? 안 적으면 넘어갈까? 오, 잘하는데 상민이. 아니요, 전 적고 있어요. 적고 있어. 자, 우리가 지금 완전 중화 상태는 아니죠. 왜냐? 그 산인에는 수소이온의 몰수가 많기 때문에 이 산성용액의 pH를 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산성용액의 pH 값이 구해지면 25도씨에서 산성용액의 pH 값도 구해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완전히 중화될 조건은 NMV = N-M-V-인데 그런데 둘 중에 누가 하나 크단 말이야. 누가 하나 크면 중성이 아니지. 둘 중에 누가 하나 크면. 그리고 이러한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를 다룰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거. 이온화도는 1. 그죠? 그 다음에 생성된 물의 부피는 혼합용액의 부피에 반영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생성된 물의 질량도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알겠지? 자, 그러면 집에서 숙제 낼게. 숙제. 뭔 숙제냐? 이제 여기를 이렇게 해볼게. 이렇게. 예? 여기를 just a moment. 예? 여기를 갖다가 H2SO4로 할게요. 일몰농도 H2SO4 이가산으로 한다 이 말. 이가산. 알겠죠? 100ml. 그러면 어이 깜짝이야. 여기를 갖다가 200으로 할게요. 그냥 그럼 이쪽 200으로 할게요. 200으로 하고 나머지 이 혼합용액의 pH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집에서 연습을 해. 똑같아. 방법은 똑같아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NMV 1몰 정도 H2SO4 중에 200ml 200ml는 여기 어떻게 되겠냐. 여기가 NMV니까 얘가 2가 되겠지. 예? 그 다음에 여기 1몰 정도 이거 0. 몇 리터 되겠니? 2리터 되겠지? 그럼 여기 얼마 들어있겠니? 그렇지. 0.3몰 하면 이제 또 계산해야 되겠다. 그지? 그럼 여기 총 나온 게 0.4에서 0.05를 빼면 얼마니? 이거 숫자 복잡하다. 그지? 0.35가 되겠네. 그지? 그러면 요거 0.15 여기는 총 언제 몇 리터 되니? 250인가요? 0.25분의 0.35 계산이 되냐? 5, 25, 5, 7에 35 5분의 7이 얼마지? 응? 1.4. 로그 7이 얼마냐 얘들아. 로그 7 여기 1. 얼마지? 1.4지. 이거 좀 숫자 복잡한데. 그럼 요거 이거 숫자 좀 복잡하다. 숫자 복잡하니까 이렇게 숫자 복잡하면 안 나오겠지. 그러나 이제 계산 과정만 좀 잘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복잡한 거 안 나올 거야. 그러나 계산 과정은 알아두라 이거지. 알겠죠? 빼야 된다.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라. 그래야만이 혼합용액의 pH 또는 pOH를 계산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또 배워야 할 또 다른 내용이 중화적정입니다. 중화적정. 그래서 교과서 중화적정에 필요한 실험기구가 나와 있어요. 중화적정은 이 실험상의 중화점을 구하는 요령이죠. 162페이지. 자, 중화적정이 뭐냐? 농도를 모르는 왜 이렇게 칠판이 안 지워지지? 농도를 모르는 미지 용액을
농도를 알고 있는 용액을 이용해서 미지 용액의 농도를 알아내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그릴게요. 보실래요? 이렇게 이런 그 실험 기구가 있어요. 조금 좀 과격하게 그릴게요. 이거 콕이라고 해요. 콕. 그래서 뭐 여기 눈금이 이렇게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자, 이걸 뷰렛이라고 얘기합니다. 뷰렛. 이거 좀 중화적정. 중화적정은 농도를 모르는 미지 용액의 미지 용액의 농도를 알고 있는 용액을 이용해서 구해내는 거야. 방정식을 통해서 구해내는 거지. 방정식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자, 요 실험기구가 뭐니, 얘들아? 삼각 플라스크란 말이지. 밑에 물론 여기에 요거를 잡아줄 수 있는 스탠드가 필요하겠지. 그죠? 스탠드가 필요해. 요걸 잡아줄 수 있는 어떤 뷰렛 클램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스탠드. 여기 뷰렛 클램프. 이렇게. 자, 이렇게 실험 도구를 이제 갖춰놨으면, 자, 여기에는 뭘 집어넣냐? 이 삼각 플라스크에는 미지 용액, 농도를 모르는 용액, 농도를 알고자 하는, 농도를 모르기에 알고자 하는 용액을 집어넣어. 알고자 하는 용액을 집어넣는다. 농도를 모르기에 알고자 하는 용액을 집어넣는데, 이 삼각 플라스크에 들어가는 용액, 이 용액을 갖다가 우리는 분석 용액이다 이렇게 얘기해. 분석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지. 분석 용액을 삼각 플라스크에 집어넣어. 이 분석 용액을 일정량을 집어넣어. 일정량을 집어넣어. 딱 정해져 있어 이게. 농도만 모를 뿐 딱 정해진 부피 일정량을 집어넣는다. 농도만 몰라. 일정량을 집어넣어. 어디에다가? 삼각 플라스크에. 그래서 삼각 플라스크에 들어가는 용액을 분석 용액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뷰렛. 뷰렛에다는 뭘 집어넣느냐? 농도를 알고 있는 용액. 그걸 표준 용액이라 그래. 표준 용액 충분한 양. 얘를 중화 반응을 시킬 정도로 충분한 양. 충분한 양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이제 실험을 통해서 이 분석 용액의 농도가 몇 몰 농도인가를 알아보고자 하는 거지. 자, 그러려면 실험상의 어떤 시각적으로 이게 완전히 중화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면 또 여기에다가 이 지시약을 몇 방울 떨어뜨려야 돼. 지시약을 한두 방울만 떨어뜨리면 돼.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들어있는 뷰렛에 들어있는 표준 용액을 콕을 열면서 처음에는 과감히 집어넣어. 그리고 여기 지시약의 색깔이 변하는 순간, 그 색깔이 변하는 순간 콕을 클로즈해. 클로즈. 어떤 순간에 콕을 클로즈해라고? 지시약의 색깔이 변하는 순간 콕을 클로즈해야 된다. 이게. 알겠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그 책에 나와 있는 걸로 할게. 자, 몇 몰 농도의 NaOH 수용액을 우리가 사용했니? 상민아, 졸지 말고 시작해라. 자, 0.1몰 농도 수산화툼 수용액 충분한 양을 집어넣네. 0.1몰 농도를 알고 있잖아요. 0.1몰 농도 NaOH 수용액 충분한 양을 집어넣었어요. 충분한 양을 집어넣었다. 농도를 알고 있어요. 근데 충분한 양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집어넣었어요. 충분한 양.
그 다음에 여기 삼각 플러스 K는 뭘 집어넣니? 농도를 몰라. 농도를 모르는 용액 염산 수용액 몇 미리를 집어넣니? 예? X몰 농도 염산 수용 염산의 부피가 20ml다. 아, 나오네. 자, 봐봐. X몰 농도 HCl 수용액 20ml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무색의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집어넣었어요. 몇 방울? 한두 방울을 집어넣습니다. 자, 페놀프탈레인 용액의 특징. 페놀프탈레인 용액의 특징이 뭐냐? 산성이나 중성에서는 무색이죠. 근데 염기성이 되려는 순간 빨간색으로 변해. 그래서 시각적으로 실험상의 중화점을 찾는 방법은 지시약의 색깔이 변하는 순간을 실험상의 중화점으로 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1, 2방울 떨어뜨렸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 20ml를 무엇으로 취해서 여기다가 집어넣냐? 20ml를 취할 때는 그 뒤에 교과서 부록에 보면 피펫이라는 실험 기구가 나와 있어. 한번 찾아봐. 이 피펫이라는 실험 기구를 이용해서 삼각 플라스크에 집어넣는다 이런 얘기죠. 알겠지? 맞다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야. 자, 지시약의 색깔이 변하는 찰나, 그 찰나가 바로 실험상의 중화점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야. 이런 거 이론적으로. 자, 실험상의 중화점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지시약의 색깔이 변하는 찰나, 그 순간. 실험상의 중화점을 뭐라고 하냐면 종말점이라고 그래. 종말점. 실험상의 중화점은 종말점이다. 그리고 얘들아, 이론상의 중화점을 뭐라고 그럴까? 이론상의 중화점은 당량점이라고 해요. 당량점인데, 당량점. 그 당량점에 조건이 있어. 당량점은 말 그대로 NMV equal N 스타 M 스타 V 스타가 이론상의 중화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미지용액 삼각 플라스크에 들어있는 미지용액의 분석용액의 몰농도를 구해야 되는데 실험상의 중화점으로는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종말점을 당량점으로 당량점으로 인식을 하고 계산하는 거지. 네? 종말점을 당량점으로 생각을 하고 미지용액의 몰농도를 구해야 된다. 네? 종말점을 당량점으로 생각을 해라. 그래서 미지용액의 몰농도를 구하라. 이 말이야. 자, 실험을 해보니까 여기 NaOH의 양이 20ml가 들어가는 찰나 그 지시약의 색깔이 빨갛게 변해버렸대. 그러면 염산은 몇 몰 농도냐 이거지. 그럼 이렇게 계산해야지. 자, 20ml가 들어갔다. 그러면 산인에는 염기가 내는 수산화이온올수는 1 곱하기 M 0.1 곱하기 V가 얼마냐? 0.02죠. 그죠? 그 다음에 산이 낼 수 있는 수소이온의 몰수는 보니까 몰라요. 자, 1가죠? 1 곱하기 X몰 농도. 그 다음에 20ml죠? 0.02야.
그래서 결국은 분석 용액의 몰 농도는 X몰 농도는 얼마냐? 결국 0.1몰 농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NMV 이퀄 N-M-V-로 우리가 실험상의 중화점을 당량점으로 취급을 하고 분석 용액의 몰 농도를 구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시하게 색깔이 변하는 순간 이 애가 몇 미리 들어갔는가를 봐야 돼. 얘가 몇 미리 들어갔는가. 몇 미리 들어갔는가. 표준 용액이 몇 미리 들어갔는가를 보고 몇 미리 들어갔다. 수산화 이온이 몇 개 들어갔나라는 것을 보고 NMV 이퀄 N-M-V-로 계산해라. 그죠? 그래서 그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 중화 적정까지 살펴봤어요. 됐지? 자, 이론적 중화점을 뭐라 한다고? 당량점이라고 그래요. 수소이온의 양, 몰과 수산화이온의 몰이 같아져 산과 염기가 완전히 중화되는 지점이 당량점이고, 강산강염기의 경우 산의 몰수와 산이 내놓는 수소이온의 몰수는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일가산, 일가염기일 때, 그렇죠? 일가산, 일가염기일 때 산의 몰수, 산이 내는 수소이온의 몰수는 같죠. 또 일가염기의 경우도 염기가 염기의 몰수나 그 염기가 내는 수산화 이온의 몰수는 같죠. 일가산, 일가염기의 강산인 경우. 그래서 이제 화원에서는 일가산, 일가염기의 그 중화반응 관계가 나오고, 그다음에 양적 관계 다룰 때요, 꼭 그것이 그 NMV 이퀄 N-M-V-를 이용하는 그런 문제만 나올 수가 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 한번 보실래요? 지금 그러면 HCl 농도를 잘 몰라요. 아까 계산했더니까 0.1몰 농도야. 그러면 HCl이 0.1몰 농도라는 것은, 예? 결국은 수소이온의 몰 농도도 0.1몰 농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염화이온의 몰 농도도 0.1몰 농도다라고 보면 되겠죠. 산의 몰수인데 실제로는 얘도 0.1몰 농도야. 산의 몰. 왜냐하면 들어가면 이온으로 퍼지니까. 그러면 이때는 pH가 얼마냐? 10에 마이너스 1쓰니까 1이겠죠. 네? 그죠? 자, 그러면 이 경우 우리가 이렇게도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어. 25도씨에서 여기 혼합용액의 pH라고 적어. 홈 pH. 혼합용액의 pH. 그 다음에 여기 이 첨가한 NaOH의 부피, 첨가한 NaOH 수용액의 부피, 그죠? 첨가한 NaOH의 부피죠. 처음에는 NaOH가 빵일 때는 어떨까? 안 들어갈 때는 여기 삼각 플라스틱에 뭐만 들어있지? 안 들어갈 때는 염산만 들어있잖아. 염산의 pH는 계산해보니까 1이야, 1. 거의 1에서 놀고 있다라고 봐야 돼, 1. 1에서 놀고 있다가 그 다음에 얘가 이제 NaOH에 쭉 들어가잖아. 쭉 들어가면 OH가 계속 들어가잖아. OH가 계속 들어가니까 처음에는 산성이었다가 여기 잘 봐야 돼요. 삼각 플라스크가 어떻게 액성이 변하냐면 처음에는 산성이었다가 그 다음에 20ml 들어갈 때 중성으로 변하죠. 더 들어가면 이제 염기성으로 변하겠지. 이 삼각 플라스크 내의 액성 변화가. 그렇죠? 그러면 이 혼합용의 pH를 계산해보면 그려보면요. 이거 점을 찍어서 원래 나타내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슉 올라가 버려요. 올라가다가 이렇게 이제 약해지죠. 그래서 여기 이때가 pH가 7이 되고
이때가 pH가 14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식의 점을 찍어서 나타내요. 이런 식의 변화. 그럼 NaOH가 얼마일 때 pH가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냐?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는 거는 여기가 NaOH가 20ml 들어갔을 때가 급격하게 변해요. 이게 이제 삼각 플라스크 내의 혼합용액의 pH 변화 그래프를 점을 찍어서 NaOH가 들어가는 쪽쪽쪽쪽 점을 찍어서 나타내면 이런 식의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져요. 혼합용액의 pH 변화 그래프. 네? 이거는 무엇으로 적정했을 때죠? 이러한 형태는 이러한 형태의 혼합용액의 pH, 혼합용액의 pH 변화는 이거는 염산을 NaOH 수용액으로 적정할 때 그래프 변화지. 그죠? 무슨 말이세요? 근데 애가 자리 바꿈했어. 애하고 애가 서로 자리 바꿈하면 그래프 경향이 이렇게 돼. 이거 자리 바꾸면 그래프 경향이 이렇게 된다고. 점을 찍어 나타내면 그래프 경향이 바뀌어야 이렇게. 이렇게 돼버려. 이거는. 자리 바꿈하잖아? 자리 바꿈하면 그래프 경향이 이렇게 쭉 이어봐. 이렇게 이어봐. 점을 찍어 나타내면 이런 식의 어떤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리고 요 급격하게 변하는 부분 정중앙을 보면 혼합용액 pH가 7이야. 이 경우는 강산을 강염기로 또는 강염기를 강산으로 적정할 때 나타나는 삼각 플라스크 내에 혼합용액의 pH 변화 그래프를 점을 찍어 나타낸 거라고 볼 수 있어. 알겠냐?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만 더 설명하고 끝낼게요. 우리가 어떤 시료를 10배로 희석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시료를 10배 희석하는 거. 시료를 A라는 시료가 있다 하자. 시료 A를 물을 넣어서 증류수를 넣어서 10배 희석을 해요. 10배 희석하는 방법은 이거는 이렇게 돼요. 10배니까 이 열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와요. 열은 자 A의 부피 밀리리터겠죠? 다시 시료 A를 10배 희석하는 부피는 A가 가운데 분모로 와야 돼. 밀리리터고 그 다음에 물을 넣어야 돼. 물 플러스 A 밀리리터를 해서 10이 나와야 돼. 그죠? 그래서 여기 A가 만약에 시료 A 5mm다. 5mm. 이거를 5mm. 시료 A인데 5mm를 시료 A 5mm를 10배 희석하는 방법은 5mm 분에 물 플러스 5mm 이렇게 해야 돼. 그럼 물을 몇 ml 넣어야 되지? 물을 45ml를 넣어야지. 그러면 5분의 45니까 5분의 50 되잖아? 그래서 물을 이렇게 시료 A 5mm를 10배 희석하는 방법이야. 알겠냐? 네. 5mm를 10배 희석하는 방법은 이렇게 된다. 알겠죠? 열 이렇게 나오고 열은 5mm 물의 부피 플러스 5 해가지고 물이 몇 ml 들어가야 되냐? 물이 45ml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10배로 희석하는 방법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요. 자, 중화반응 개념 정리.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반응해서 물과 염을 생성하는 반응으로서 양적 관계 NMV 콜 N-M-V-의 1대1의 몰수비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같아야 돼. 1대1의 몰수비다라고 하는 것은 산인에는 수소이온의 몰수하고 염기관에는 수산화이온의 몰수가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야. 1대1의 몰수비라는 것은 NMV 이코르 N 스타 M 스타
V 스타가 같을 때 우리가 완전히 중화되었다 이렇게 얘기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강조했던 내용 중에 또 하나 이 내용이 있죠. 지금 우리가 아까 처음에 그 문제 냈던 거 칠판 하나 적었었는데 수소이온이 많으냐 수산화이온이 많으냐에 따라서 남은 수소이온의 몰수 또 남은 수산화이온의 몰수를 전체 혼합용액의 부피로 나눠야만이 남은 수소이온 또 남은 수산화이온의 몰 농도가 구해지죠. 그 몰 농도를 우리가 pH에 집어넣어야 되죠. pH식에다가 pH식에 집어넣어야만이 정확히 그 pH를 구할 수 있고 pOH를 구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혼합용액의 부피를 구할 때는 생성된 물의 부피는 어쩐다고? 무시한다는 거였어요. 알겠죠? 네. 그리고 생성된 물의 몰수가 이제 아까 얻어졌을 때 그러면 생성된 물의 질량은 얼마냐라고 또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1몰이 18g이니까 18g per 몰을 곱해가지고 생성된 물의 질량도 구해낼 수 있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중화적정이죠. 중화적정은 삼각 플라스크에는 분석 용액을 집어넣어야 되고 분석하고자 하는 용액 몰 농도를 분석하고자 하는 용액을 집어넣어야 되고 뷰렛에다가는 뭘 집어넣어야 되죠? 표준 용액 충분한 양을 집어넣고 코옥을 열어 처음에는 과감히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들어가면 속도 조절을 해서 지시하게 색깔이 변하는 순간 코옥을 잠가야 된다. 클로즈 해야 된다. 코옥을 클로즈를 한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실험상의 중화점이다. 이 실험상의 중화점은 이론적인 중화점으로 생각을 하고 NMV = N-M-V-를 이용해서 분석용액의 몰 농도를 구해야 된다. 까지 했어요. 자, 여기 전번에 요거 표 그래프에 점을 찍은 후 이어보라고 그랬죠? 예. 가로축 일가산 HCl의 부피고요. 세로축 1번 각 이온수의 변화, 총 이온수의 변화, 단위 즉 혼합용액의 부피분의 총 이온수. 그다음에 이거 해보라고 그랬어요. 집에서 8개 그래프 그려보라고 그랬는데 꼭 그려보셔야 됩니다. 뭐는 증가하고 뭐는 감소하고 뭐는 일정하고. 예? 그래서 이제 세로축은 이러는 거죠. 세로축은 생성된 물의 개수도 세로축이고 그 다음에 이 혼합용액의 부피분의 생성된 물의 개수도 세로축이고 그 다음에 혼합용액의 부피분의 총 이온수도 세로축이고 그죠? 이 세로축에 뭘 집어넣어야 된다. 우리가 혼합용액의 부피분의 생성된 물의 개수는 요건 단위 부피당 물의 개수고요. 혼합용액의 부피분의 총 이온수는 단위 부피당 이온수죠. 총 혼합용액 전체 부피로 나누니까 결국은 단위 부피당 이온수가 되겠죠. 단위 부피당 이온수. 단위 부피당 이온수는 어떻게 하면 얻어지냐? 총 이온수를 혼합용액의 총 부피로 나누면 단위 부피당 이온수가 얻어진다.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 개형들이 얻어져야 돼. 이렇게 이러한 그래프 개형들 8개의 그래프 개형들이 이러한 그래프 개형들을 니네들이 요 표를 이용해서 그려낼 수 있어야 돼. 알겠죠? 집에서 해봐라 그랬으니까 8개 그래프 있어. 8개 총 8개 그래프를 점을 찍어서 그려라. 점을 찍어서. 그러면 그 어떤 형태의 그래프들이 그죠? 이온수 변화 그래프, 생성된 물의 개수 변화 그래프, 그다음에 단위 부피당 뭐 이온수는 용액의 부피분의 총 이온수 이런 것들을 점을 찍어서 직선으로 이어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중화적정과 관련된 내용이야. 중화적정. 왜냐하면 HCl을 조금씩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 중화 적정이지 어떻게 보면. 자 오늘 여기까지.